네, 깜짝 남북 정상회담 이후 주말 새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가 일단 되살아났습니다. 예정대로 6월 12일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치러질 수 있을지 또 남은 변수는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왕 기자. 네, 이 토요일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또 어제 그 다음 날이잖아요. 어제는 뒤늦게 알려졌습니다만 그것도 북미 간에 또 실무 회담이 같은 장소에서 잇따라 열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제 열렸고 오늘 또 오늘 내일까지 뭐 이어진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게 내일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오늘 아마도 협상 일정을 마치고 끝내고 아마 미국 협상 대표팀은 서울로 돌아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자, 지금 그 연결 관계가 있는 겁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렸고 같은 장소에서 또 그 다음 날 일요일에 또 이어지는데요. 그런 그렇죠.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이 정도 되면 동시다발적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만한 정도로 이제 예.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이 곧 시작될 것으로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고 예. 그것은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실무 협상에 대한 사실을 알고서 한 얘기고요. 또 거의 같은 시간에 직후에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시각에 실무 협상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서 예. 실무 협상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 처음으로 공식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 판문점 통일각에서 이제 실무회담이 있고 오늘은 또 싱가포르에서 실무 또 뭐 의전이나 이제 경호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는 팀들이 이제 싱가포르로 좀 모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네. 자, 일단 판문점에서 있었던 북미 접촉, 이 북핵 문제 정통한 성김 전 주한 미국 대사, 북한 내 미국 통일 최선희 외무부상이 나섰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의 그 회담, 실무 회담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첫째 뭐 섬김 경우 대사 경우에는 지난번 그 육자 회담 때 거기에 적극적으로 또 실무 대표로 참석을 해서 계속 해가 왔다고 볼 수가 있죠. 뭐 이렇게 본다면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그런 그 미국의 실무 통이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에 비해서 그 최선희 그 부상 경우에는 그 당시로는 육자 회담 할 때는 영어 통역이라든가 이런 그로 참여를 했긴 했지만 그러나 육자 회담이라고 하는 그 틀 내에서 성김 대사와 그리고 또 최선희 부상과의 그런 인연은 일단 있다고 봐야 되죠.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된 직접적인 그 외교적 인연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자, 이제 6월 12일에 이제 세계적인 핵담판이 예고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걸로 이제 가기 위한 이제 사전 준비 단계로 실무 회담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건데요. 물론입니다. 성김 현 필리핀 대사입니다만은 성김과 최선희 부상의 만남. 네. 여기가 굉장히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중요한 이제 고비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고비입니다. 어느 언론에서는 진검승부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는데 그 말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정치적인 차원에서 큰 틀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것이 이제 그게 지나갔고 이제 디테일에 들어가서 이제 그 공동 합의문에 북미 정상을 하면서 공동 합의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인지를 실무자들이 검토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단계 속에서 비핵화의 일정, 로드맵 이 문제가 진지하게 거론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상응하는 미국 측의 북한에 대한 상응 조치, 그러니까 뭐 북미 수교라든가 평화협정이라든가 주한미군의 성격의 변화라든가 제재를 해제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동시에 같이 협의가 되면서 어느 정도 양쪽이 만족하는 선에 마지막 미니멈 최소한 선을 맞춰줘야 북미 회담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디테일하게 가장 구체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이루어진 게 맞고요. 근데 이제 디테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 디테일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이제 높아졌다고 보고 있는데 아직도 뭐 99.9% 열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가요? 네, 99.9%라는 말을 이제 정의용 안보실장이 했다가 그 다음 날 사실은 문제가 좀
생겼죠. 그래서 이제 네. 취소라고 하는 이제 역풍을 맞아서 아무래도 이제 99.9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같으면 저로서는 90% 정도 임박해 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10시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북미 간의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믿고 또 열리면 성공할 것으로 믿지만 실무 협상을 통해서 의제 문제가 좀 협의가 될 예정인데 그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도 지금 뭐 한반도 외교 대격변이 벌어지는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저도 뭐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예. 자,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 판문점에서 의제와 관련된 이제 중요한 협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싱가포르 현지에서는 이제 경호, 의전, 실제 이제 회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모여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 판문점에서 지금 그 실무 회담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이라고 하면 어떻게 압축해서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역시 그 이제 단순하게 의제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입니다. 예. 북한의 비핵화를 그렇다면 일단은 북한 입장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예.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결정은 했다고 사실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러면 이게 완전한 비핵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북한과 트럼프 정부와 가장 큰 이견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좀 단계적이고 그러면서 동시적으로 네. 이것을 해결해 나가자. 그러니까 지난 그 6자 회담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북한에서의 비핵화라고 하면 말이 쉬워서 비핵화지 그것과 관련된 거는 매우 많은 것들이 결정이 돼야 되고 또 이행이 돼야 되는 그런 측면이 사실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일거에 이것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아이템별로 해서 좀 단계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것에 따른 보상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게 사실은 이제까지 북한이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네. 거기에 비해서 트럼프 정부는 그것이 아니다. 올인원. 사실 한 번에 모든 것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비핵화가 된다면은 보상을 하겠다 하는 그런 스탠스를 나름대로 유지해 오다가 최근에는 그게 이제 소위 이제 리비아식 모델과 같은 형태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죠. 바로 이건 이제 트럼프 모델이다. 트럼프 모델이란 딴 건 아니죠. 사실 이것은 어느 정도 북한이 동시적이고 단계적인데 상당히 좀 다가갔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단계라고 하는 것을 너무 길게 해서는 안 되고 아주 이 동시적인 어떤 그것을 결정 자체를 이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좀 더 이게 단계를 컴팩트하게 줄여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이 단계를 거치도록 할 수가 있다 하는 게 이게 이제 트럼프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 정부는 북한이 만약에 이런 비핵화에 실전 비핵화에 호응을 해오고 또 그것을 이제 결정하면서 이행 실천을 한다면은 이 소위 그 체제 보장과 함께 동시에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아주 전폭적인 지원과 이런 협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좀 큰 틀에서는 미북 간에 어느 정도 이 의제와 관련 소위 비핵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 좀 접근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합의를 이루어낼 것인가 하는 내용을 이번에 이제 실무 회담에서 좀 디테일하게 이걸 논의를 해야 되겠고 여기에서 이제 그 방식과 관련된 것을 이제 상당히 북미가 티격태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정상회담이 열릴 것인가 안 열릴 것인가 그게 몇 %냐 하는 것도 뭐 상당한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한 정도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그것이 열려 가지고 성공적으로 이것이 성공적인 회담이었다.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냈다 하는 그 자체도 또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것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뭐가 더 좋냐? 바로 이 실무회담에서 어느 정도 디테일에 합의를 할 것인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성김 대사와 그다음에 최선희 부상의 어떤 이런 실무 대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거의 결정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예.
자, 뭐 넘어야 될 고비들이 뭐 여전히 이제 많아 보이는데 말이죠. 이번 네. 그 실무 회담에서 그 여전히 그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어느 정도의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그 관건이라고 봐야 되죠. 물론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실무회담, 이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회담입니다. 네. 여기서 모든 것을 다 합의해서 다 완성된 형태로 합의해서 그냥 정상회담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최소한의 가능성과 최대한의 가능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율한 다음에 실무진의 입장에서는 최소한도의 틀에서 봤을 때 정상회담을 건의할 수 있다 없다 이제 그 정도 선에서 하고 실제로 합의되는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소. 그래서 최대폭과 최소폭이 어느 정도 교집합이 되면은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나 마지막 단계는 두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또는 다른 뭐 지금에 와서는 싱가포르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도 나오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여전히 싱가포르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이 최종적으로 최대폭을 선택할지 최소폭을 선택할지는 정상들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고 최소폭도 합의가 안 되면 그것은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예. 지금 정상회담 예정지인 싱가포르 현지에서도 이제 의전과 경호 문제가 이제 논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김정은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창선 부장이 싱가포르로 향했다는 거는 이제 사실로 확인이 된 거죠? 네, 지금 뭐 언론을 봤을 때 예. 언론에 여러 가지 보도가 있는데 김창선 뭐 실장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쪽 이제 직접적으로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또 그 명단에 김창선 실장이 그게 나왔다. 뭐 이런 정도까지 지금 보도되는 것으로 봐서 지금 싱가포르로 갔다고 하는 것이 뭐 거의 정설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은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북한이 실무 회담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고 네. 그러면서 북한이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될 것으로 믿는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상당히 좀 회담에 대해서 낙관적인 또 입장으로 돌아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압박과 관여라고 예. 하는 두 가지 바퀴를 동시에 돌리는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한편으로는 나름대로 최대 압박을 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도록 강박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나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이러한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또 열심히 설명을 하면서 자기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두 개의 바퀴를 동시에 굴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라든가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발언들을 얼마 전까지 계속 했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최대 압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자기의 요구를 받아들였을 때 북한이 얼마만한 좋은 일이 있겠는가라는 좋은 전망을 심어주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어쩌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하는 행동과 뭐 일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이제 회담이 열리게 될 경우에 거기에 이제 합류해서 그 뭐 북미 남북미 3자가 종전 선언을 할 가능성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지금 입장에서는 그 미북 간의 비핵화라고 하는 그 목표 달성을 위해 가지고 그 싱가포르 회담은 초점이 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여기서 비핵화에서 성공적으로 미북이 뭔가 이게 좋은 결과를 도출해냈을 때 거기에는 분명히 그 보상 차원에 있어서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이라든가 보상 차원에 있어서 한반도에서 뭔가 평화 체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단순히 미북 간의 그 평화 체제라든가 이것을 선언하거나 합의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이것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또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본다면은 일단 전제 조건에 이런 겁니다. 소위 그 싱가포르 회담에서 소위 비핵화와 관련된 그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게 이제 평화 체제와 관련된 그것을 보면 우리가 남북미가 실질적으로 종전선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게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이 바로 이 평화 체제로 간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그 과정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것은 뭐 충분히 우리가 수긍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소위 그 싱가포르 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된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네. 하는 것이 남북미가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겠다고 하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비핵화 협상에 대한 어떤 진전이 이제 전제된 가운데 이후에 이제 뭐 체제 안전이라든지 그 이후에 이제 정전 선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종전 선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간다는 말씀이신데요. 아마도 동시에 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예. 입장에서 봤을 동전의 때는 앞뒷면 네, 동전의 양면이라서 예.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비핵화는 북한이 할 거지만 예. 체제 안전 보장은 미국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것이 동시에 진행되고 단계적이고 동시에 진행되지 않으면 북한이 그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비핵화도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선후 관계를 따지는 순간 북한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예. 경제 협력은 그러면 어디? 경제 그 협력은 모든 것이 이루어진 뒤에 가는 겁니까? 아니 아니면 경제 협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체제 안전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체제 안전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 북미 수교라고 하는 틀이 있고 예. 평화 협정이라고 하는 틀이 있습니다. 평화 협정이라고 하는 틀에 주한 미군에 대한 성격 규정이 있고요. 예. 그거 말고 또 하나가 제재를 해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경제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국제사회 대북 경제 지원이라거나 투자하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제재라고 하는 문제는 비핵화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 행위입니다. 예. 주권을 제한하는 조치고 유엔 안보리의 특별 조치이기 때문에 비핵화를 하게 되면 동시에 제재도 해제가 돼야 됩니다. 네. 북한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비핵화를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돈을 많이 받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예. 그건 비공식적인 겁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제재를 풀면 우리가 알아서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재 때문에 부당하게 경제 발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공식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 공식적이고 공개적이고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제재를 풀어라 이거죠. 예. 근데 경제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도 있고 또 국제사회 네. 대북 지원이라고 하는 정부 지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네. 그것은 과외 별도로 얻어내는 또 다른 협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경색 위기로 치닫던 남북 관계는 그제죠. 주말 토요일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상당히 풀려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 내용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무엇보다 의미가 컸던 것은 남북의 정상이 긴급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번잡한 절차와 형식을 생략하고 일상적인 만남처럼 쉽게 연락하고 쉽게 약속하고 쉽게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유사한 회담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유사시 대통령 직무대행이나 군 통수권 등의 공백을 막기 위한 사전 준비, 또 군수뇌부와 NSC 상임위원들의 비상대기 등 필요한 조치들과 취재진의 균형을 갖추는 문제, 또 관련국들에 대한 사전 및 사후 통지 방안 등을 미리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만나자고 해서 만났으면 네, 다음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또 만나자고 해서 만날 수도 있는 평화의 집에서 이렇게 이제 상시적이고 정례적으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필요할 때 이제 만나는 것도 있으니까. 예. 근데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누가 할지는 모르죠. 그래서 예. 뭐 어느 쪽 이쪽이 하고 이쪽이 하고 그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하여튼 이번에 쉽게 만나는 문제가 한번 해봤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전망은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하나의 전환점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 정상회담이 이제 비공개로 저 관련국들과 이제 사전 조율 없이 언론에도 이제 미리 알려주지 않고 이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우려는 물론 있겠죠. 이 비밀 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군 통수권자이고 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저쪽으로 이제 북한을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사실 되죠.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 절차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조금 뭐 특수한 것이 만약에 이게 준비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이것은
비공개 비밀 회담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이게 그 공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사실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그 실무적인 그 정상회담이다. 비공개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일단 자리매김을 해야 되고, 지난번에 그 판문점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도 역시 이런 것을 우리가 예상이 된 얘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는 정상회담 자체가 이런 어떤 형식이라든가 다양한 복잡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남북 정상이 필요할 때 전격적으로 만나서 협의할 수 있고 실무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예측하고 그래 추정하기도 사실 했습니다. 네. 아마 그것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 실현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번에 그것을 가장 과감하게 실현한 것이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 자체를 뭔가 취소했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게 위기시라고 이래 볼 수가 있죠. 그럴 때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한테 SOS를 치는 그런 형태의 그 실무적인 정상회담이었다. 뭐 이렇게 본다면은, 그런데 이제 이게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려를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수시로 아니면 필요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우리가 관계 당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내용을 준비를 철저히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하는 측면에서 좀 보완적으로 앞으로 했던 그 미래를 위해 가지고 보완적으로 설명을 한 게 바로 여기에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 전 토요일 그제 있었던 그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군 통수권에 네. 공백이 있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리 뭐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예. 네. 그 아마 군 통수권에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예. 지금 이번에는 뭐 그 아까 저 보도 나온 것에 우리가 그 근거해 본다면은 그 당시에 그 문 대통령이 여전히 군 통수권자로서의 이번에 회담을 진행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와 관계된 여러 가지 그것이 이제 보이지 않게 비밀리에 이것이 열려졌다, 좀 준비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군 통수권자로서 이게 뭐 여러 가지 그 자체가 다른 데 넘어가 김동연 부총리한테 넘긴다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 넘겼는지 안 넘겼는지 분명하게 지금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아마 여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지금 그 청와대 관계자 말에 따르면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김동연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그다음에 송영무 국방장관 등이 상황 대비 중이었고, 네네. 그리고 정경도 합동참모의장 등 극소수의 군수뇌부도 미리 정상회담 사실을 알고 경호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군 통수권자를 뭐 넘겼느냐 안 넘겼느냐, 통수참 그거를 큰 문제가 사실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고위급 회담 열기로 토요일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제 다시 물꼬를 다시 이제 튼 거죠. 판문점 선언에서 이제 하기로 했던 것들을 일련의 행사들을 쭉 하기로 한 거죠. 네, 6월 1일 날 북미 고위급 회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이제 군사회담, 적시자회담, 뭐 각종 이제 회담이 이제 줄줄이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정을 하려고 고위급 회담을 하는 거죠. 고위급 회담을 열어서 통일부 장관과 조평통 위원장이 만나서 이제 군사 당국자 회담 일정이라든가 또 적시자 회담 일정, 이런 것들을 잡아서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일정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현재로서는 당시 교환했던 대표단 명단에서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대로 그렇죠. 이제 이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아직 모릅니다. 오늘 오전에 통일부 쪽에 좀 문의를 해봤는데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예전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그러나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영태 북한 연구소장,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